윤태권 실장, 오늘 주제는요? 형제복지원법 관련해서 과거사법 합의하고 20대 미처리 법안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볼까 싶어요. 네. 사실 며칠 된 이야기인데 예. 지난 7일에 이제 형제복지원 관련한 과거사법에 대해서 여야가 합의를 했어요. 이게 좀 갖는 의미를 짚어볼까 싶어요. 네, 예. 이게 지금 이제 법안은 아직 통과는 안 됐습니다. 국회 본회의 해야지 통과되는 거니까 하기로 근데 합의는 통과시키기로 합의는 된 거죠. 그렇죠. 예. 이 법이 뭐냐면 이제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기본법 개정안인데 이거 관련해 가지고 형제복지원법 사건 피해자 최승우 씨가 의원회관 그 옥상에서 고공농성 하다가 이제 이틀 만에 김무성 의원이 내가 해결하겠다 약속해 가지고 내려왔거든요. 뭐 저희 방송에서도 여러 번 다룬 주제인데 여태까지 왜 통과가 안 되고 있었죠? 이게 좀 설명해 드리자면 원래 과거사법이 2005년부터 2010년까지 시행이 됐어요. 과거사 정리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이제 과거사에 대한 걸 처리를 했습니다. 예. 근데 거기서 이제 기한이 5년이었어요, 상대적으로. 근데 형제복지원권은 후순위로 밀리다가 뭐 국정원 관련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밀리다가 이건 못 다루고 종료가 됐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여야가 이건 이제 처리해야 되겠다. 취지에는 공감을 했는데 진상 규명 범위가 뭐 자꾸 늘어나는 거라든지 과거사위 규모 등에 대해서 강론에 대해서 이견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작년 10월에 행안위에서 통합당이 불참한 가운데 민주당이 사실상 단독으로 처리를 했고, 그러니까 법사위에서는 단독 처리한 거니까 못 받아들인다. 묶어놓고 있었던 거죠. 예. 이번 합의를 통해서 과거사위의 사건 조사 기간이 원안보다 1년 줄어들었습니다. 4년에서 3년. 그리고 소속 위원이 15명에서 9명으로 축소됐고 대통령 추천목도 4명에서 1명으로 조정됐어요. 네. 결국 일부 내용을 수정하면서 여야 합의를 이끌어냈다. 네, 이거로군요. 그렇죠. 근데 왜 이렇게 오래 왔느냐. 이 최승우 씨 말씀드렸지만 이분이 국회 앞에서 360일 노숙농성하기 2년이 넘어요. 국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은 다 알거든요. 저도 익숙할 정도니까. 예. 그러니까 합의가 가능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토론 없이 여야가 자기 주장만 하다가 허송세월 했다. 민주당 같으면 이게 꼭 통과돼야 된다 하면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조금 줄여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러게요. 통합당 말대로 아니 우리가 본질에 반대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조금 줄이는 것이 우리 생각이다라고 하면은 민주당하고 합의점을 찾았어야 됐죠. 예. 근데 이제 다른 현안에 엮이고 후순위로 밀리고 결국 여야 모두가 피해자가 위험천만하게 목숨 걸어야지 나섰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흔히 이제 우리가 뭐 그런 말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뭐 떼법이다, 불법적 시위로 해결한다. 비난하지만은 이렇게 목숨을 걸고 나서야지 문제가 해결되는 경우가 수두룩하니까 맞아요. 학습 효과가 없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정상적으로 국회 호소하고 청원하고 이러면 맨날 후순위로 밀리고, 물론 국회 입장도 워낙 사안들이 많으니까 우선순위 선정해서 뭐 밀리는 사안들이 있다 이런 거긴 하고요. 네. 뭐 김용균법도 그렇고 또 그 뭐죠? 그저 스쿨존에서의 그 애민시기법 같은 경우도 그것도 그렇고. 뭐 국회 앞에 가서 무릎 꿇고 눈물 흘리고 해야 이게 통과되고. 그리고 또 일 터져가지고 하면은 그러니까요. 또 이건 오래 걸렸는데요. 막 밀리다 가면 졸속 처리되는 것들도 있어요. 급하게. 네. 어쨌든 이 긍정적 포인트를 한번 짚어보면은 김무성 의원이 중재가 결정적 역할을 했죠. 예. 김 의원이 이제 고공농성 중인 최 씨한테 면담을 요청해가지고 내가 각서 써주겠다. 그렇게 설득을 한 이후에 이채익 의원은 이제 행안위 의원입니다. 그러니까 예. 이제 소관 상임이죠. 그다음 여상규 법사위원장, 심재철 통합당 원내대표 등 자기 당 주요 의원들을 접촉해서 해결을 한 거죠. 김무성 의원은 이제 불출마해가지고 이제 국회 떠나게 돼 있거든요. 예. 유종의 미를 거두고 싶었다 이렇게 밝혔고, 김 의원이 기억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지난 2013년 박근혜 정부 때도 여당 중진 의원으로서 당시 야당 사무총장이던 박기춘 의원하고 손잡고 민주노총 철도 파업 중재하고 그 민주노총의 농성 철회하고 그런 적이 있거든요. 네. 이분이 이제 보수적 의원이죠. 하지만 민주협 출신이다 내가. 김영삼 밑에서 민주화 운동하면서 정치 시작한 사람이다. 이런 자부심을 갖고 있고 또 중재와 대화에 항상 강점을 가지고 있었던 인물이거든요. 예. 새누리당 대표 시절에도 사실은 야당하고 자꾸 대화하려다가 박근혜 전 대통령 눈밖에 나기도 했고요. 어쨌든 현실 정치를 떠나는 중진 의원이 개인적 활동으로 남긴 성과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참. 이게 새 국회가 개원되기 이전에 이 시점을 잘 활용하면은
묵힌 갈등을 해소하고 새 돌파구를 뚫을 계기들이 있을 수 있어요. 좀 비정치적인 쟁점들에 대해 가지고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은 국회의원들 외국에도 못 나가가지고 다 국내에 있어가 조건도 좋아요. 그렇죠. 전례를 하나 말씀드리면은 이제 유인태 전 의원 지금 국회 사무총장인데 20대 국회 불출마하면서 19대 국회 후반기에 낸 법안이 사형제 폐지 법안이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여전히 논쟁적인데 당시에 무려 171명이 공동 발의했어요. 과반이죠? 과반 넘었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유인태가 사심이 없다. 그리고 내가 사형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의원들도 이런 논의가 한번 될 건 필요하겠다라는 게 진행이 된 거고, 그래서 유 의원이 이제 19대 총선 직전에 3월에 국회 본회의에서 의사진행 발언해가지고 한번 토론이라도 해보자. 172명이 낸 법안이 상임위에 계류된 채 폐기를 맞는다는 건 문제 있지 않냐라고 해서 법안이 결국 통과는 못 됐어요. 하지만 우리가 이제 실질적 사형 폐지구 반열에 올랐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데는 이제 유인태 전 의원의 이런 노력이 큰 힘을 발휘한 거고, 환기를 시킨 거고, 이제 정치를 따는 중진 의원들이 김무성, 유인태처럼 하나씩은 내가 좀 해결하겠다. 이런 식의 생각 가지면은 훌륭한 유산, 레거시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중진 의원 개인 플레이에 맡길 게 아니라 여야가 시스템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모습 21대 국회에서 좀 봤으면 좋겠네요. 네, 윤태권 실장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